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채널 김도윤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긴 질문이 들어와서 두 번으로 나눠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어서 알아보다가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깔끔한 설명과 정확한 분석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자, 신랑이 지금 구미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용인 쪽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어서 대기업이라서 부지 선정과 짓는 데만 몇 년 걸릴 것 같고 아직 확실히 간다는 것도 아직 아니다. 최소 3, 4년은 더 걸릴 것 같다. 네. 집을 지어도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신랑의 직장 이동으로 인해서 거주지를 이전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다. 그것이 꿈이다. 여러 가지 복잡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집을 지어도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디 아파트에 사시는 것 같은데 아파트에서 주택으로 옮긴다는 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 이곳이 구미고 용인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만들어진 집보다 집 매입보다는 땅을 구입해서 자 건물을 주택을 올리는 쪽으로 즉 신축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개발되어 있는 단독주택, 전원주택보다는 새롭게 내 스타일대로 우리 식구가 살 수 있는 우리 식구의 스타일, 어떤 살고 싶은 구조,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신축을 하고 싶어 하신다.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질문이 나옵니다. 자, 그걸 나눠서 좀 답변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약간 질서 없이 돼 있어서 제가 이걸 나눠봤습니다. 인동 시내, 자, 구미에 인동이 있습니다. 인동 시내 가까운 구평이나, 자, 인동이라는 시내, 조금 인구 밀도가 높은 그 지역 가까운 약간 자연이 있는 구평이나 가산, 아니면 옥계랑 가까운 산동, 뭐 혹은 시내랑 가까운 고아읍, 원오리, 얼마 전에 원오리 주택 그때 우리 분석을 한번 했죠. 원오리 쪽에 전원주택 단지가 형성된 곳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자, 매입을 해도 될런지요? 잘 개발되어 있는 시내 인근에 이 전원 생활이 가능한 어떤 그런 지역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분들의 특징이 전원 생활의 꿈은 꾸고 있지만 실제로 전원 생활을 오랜 기간 동안 누려보지는 못한 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너무 멀리 떨어지는 건 무섭고 시내 생활에 익숙해 있고 여기에 편의시설은 이용하고 싶고 그리고 전원 생활의 어떤 기쁨도 누리고 싶은, 당연히 이런 시내 주변에 있는 인근의 땅값들은 비싸겠죠. 이런 지역은 비쌉니다. 조금 더 멀리 외곽으로 나가면 좀 싸고요. 어쨌든 향후 미래를 보고 개발한다면 도시 인근이 편하겠죠. 다음에 팔 때도 그렇고. 자, 질문은 그렇습니다. 가까운 이런 쪽에 매입을 해도 될 것인가? 자,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인데 혹시나 나중에 경기도로 가야 하는 상황, 자, 아까 우리가 봤던 경기도로 옮길 수도 있다 했죠. 경기도로 가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서 그래도 땅값이 오르거나 집이 잘 팔릴 만한 곳으로 가고 싶다. 부동산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서 너무 답답하고 어렵다. 대출을 많이 깨야 하는 상황이라서 더욱더 신중해진다. 부동산을 잘 모르니까 답답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고 경기도로 또 가야 될 수 있는데 그때 가서 집을 팔 때 땅값이 올라가지고 집값을 어느 정도 많이 보존하는 곳으로 또 가고 싶다. 이분은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를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전원생활도 누리고 싶고 내가 깔고 사는 집값도 올랐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에 경기도로 옮기게 된다면 만약에 옮기게 되면 잘 팔릴 만한 곳, 쉽게 매매가 돼서 자금 환전이 빠르고 자금 투입을 빨리빨리 결정하고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곳, 대출까지 껴야 되는 상황이라서 더욱 답답하다,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이 또 다른 게 있는데, 자, 이 첫 번째 대한 질문만 일단 우선 답변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라는 거,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토지와 건물이 함께 나와 있는 물건의 가격이라는 것은 건물의 가치와 토지의 가치의 합입니다. 예, 뭐 아주 쉬운 내용이죠. 자, 그럼 선생님께서는 신축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신축을 한다는 것은 토지 위에 새로운 건물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축했을 때 가격이 가장 비싸겠죠. 자, 이때 시간이 지나면 건물은 점점 감가합니다. 보통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 뭐 30년, 건축물의 구조와 뭐 건축 방법, 뭐 여러 가지 경고함에 따라서 이 내용연수는 달라질 수 있지만 40년, 뭐 요즘은 50년도 있습니다. 50년 이렇게 건물의 수명, 그 수명에 맞게 이 건물은 감가하게 됩니다. 만약에 50년이다 그러면 1년에서 50년, 그럼 1년 지날 때마다 2%씩, 그렇죠? 2%씩 감가하는 거죠, 가격이. 만약에 뭐 건물값이 10억이었다 그러면 뭐 그 다음에는 뭐 9억 6천, 2%는 9억 8천, 뭐 이런 식으로 9억 6천, 뭐 이렇게 1년마다 매년 2%씩 감가한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 건물의 가치는 점점점 떨어지고, 그리고 토지의 가치는 기존에 우리 대한민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토지의 가치가 거의 오르기만 한 나라입니다. 경제 발전이 되고 인구는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는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토지의 가치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올라가니까 토지의 가치도 일단 어쨌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상대적 가치든 절대적 가치든 어쨌든 이렇게 가서 이 둘의 합이, 이 둘의 합이 부동산 가격입니다. 자, 이렇게 건물이 떨어지는 속도와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는 속도, 자, 이것이 같으면 가격이 유지가 될 것입니다. 자, 다른 내용 보여드릴게요. 집값이 상승하는 지역인 경우입니다. 집값이 상승하는 지역, 이런 지역은 어떠냐면, 자, 건물이 떨어지는 속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죠. 그러나 토지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는 가파르게 오릅니다. 이렇게 뚫고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부동산 전체적인 집값, 가격이 오르는 지역입니다. 당연하겠죠. 건물은 서울의 강남, 뭐 청담동에 있어도, 아니면 저기 시골, 뭐 영천 산골 시골에서도 이 건물의 감가하는 속도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토지 가격의 상승 속도는 다르다는 거죠. 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까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 집값이 오르는 지역의 특징은, 아주 대표적인 특징은 인구가 증가하고 대규모의 도시 개발이 진행되는 곳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부동산 집값이, 소위 말해 집값이 하락하는 지역입니다. 자, 하락하는 지역은 또 반대죠. 건물의 감가는 자연적인 노후화에 따라서 그 원래 정해진 내용연수만큼 감가됩니다. 그런데 이때 토지의 가격이 올라줘야지 이 감가의 어떤 상쇄를 하고 또 가격도 오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지역, 자, 이렇게 토지의 가격이 거의 똑같거나 아주 상승률이 낮은, 거의 그냥 뭐 같이 비슷한 가격으로 가는 이런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반대로 떨어지는 지역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최악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자, 이런 지역은 건물의 감가 속도가 토지의 상승 속도보다 빠르고 토지의 가치 상승이 거의 없는 지역. 자, 이런 지역은 집값이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럼 아까 앞에 있는 경우가 반대겠죠.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 인구가 감소되고 주목을 끌만한 도시 개발이 되더라도 자기 국부적인 그 안에 그 원래 살고 있는 그 사람들만의 개발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주목을 가지고 볼 만한, 자, 주목을 끌 만한 규모의 개발이 없는 지역, 인구가 감소되고 도시 개발 지역, 즉 여기서 중요한 건 주목을 끌 만한 개발이 없는 지역.
자, 이런 지역은 토지 가치가 거의 그냥 비슷하거나 아주 낮은 상승률, 공시지가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자연 상승률 정도만. 자, 이런 지역은 사실상 상대적으로 집값이 떨어지는 지역에 해당한다. 자, 여기까지 설명이 부동산 값의 어떤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구미시의 도시 인근에 그런 지역에 집을 사도 될까요? 자, 땅을 사도 될까요?에 대한 답변인데, 자, 이 답변은 향후 구미시의 어떤 집값 이런 것들이 오를 것이냐 또는 떨어질 것이냐, 이런 그 부동산 시장의 어떤 단기적 또는 장기적 미래에 대한 예측을 내놔라 라는 질문으로 저는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자,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냐는 예측에 대한 답변을 저는 좀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경매 물건을 분석하고 컨설팅하고 사람들한테 그 분석한 내용을 알려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향후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등 이런 얼마 되지 않는 지식과 어떤 경험을 가지고 감히 이 시장 전체를 예측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좀 조심스럽습니다. 실제로 어떤 통계조사에 의하면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 TV나 언론 매체에 나와서 미래 부동산, 앞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그 전문가들, 그들의 예측 성공률을 조사해 보니까 눈을 감고 다트판에 그냥 이 화살을 던지는 수준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비전문가, 일반 사람들이 앞으로 어떨 것입니까? 라고 조사한 것과 전문가들이 조사한 것이 누가 더 맞을 확률이 높은지 통계적으로 보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의 그냥 추측에 의한 어떤 답변이 오히려 확률이 더 높았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예측은 그들의 지식만 가지고 미래를 예측한 것이지만, 이 시장이라는 건 다양한 조건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어떻게 미래에 반응할지는 사실 미래가 되어보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건방지게 약간 전문가라 치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답변을 저는 잘 하지 않는데, 제 설명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하지 않지만 정말 확실한 내용, 이것만큼은 확실하다는 것만 내세워서 선생님 답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100% 신뢰는 하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고 선생님께서 직접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것이고, 이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서 정말 확실한 증거, 정보만 가지고 답변을 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내용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빼고, 제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가는 건 가급적 빼고 확실한 내용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부동산 가격이 오르려면 가장 확실한 건 인구입니다. 인구 구조론 앞에서 어떠한 장사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부동산은 인구 구조론에 절대적으로 기대해 있습니다. 다른 경제적 요인도 많은 영향을 받지만 일시적인 것이고 단기적인 것이지, 인구 구조론에 의한 어떤 부동산 가격의 예측은 그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정확한 것이라고 봅니다. 자, 구미시 인구,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의 질문을 받고 구미시 시장에 대해서 경매의 관점에서, 경매시장의 관점에서 구미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한 어떤 온라인 강의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아마 그걸 보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 자료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구미시 인구 통계 정보를 보면 지금 현재 41만 9,742명. 자, 이 연도별 증감을 보면 과거 2010년부터 증가를 하다가 죄송합니다. 10년부터 증가가 아니라 과거에도 증가해왔죠. 2010년에도 증가를 계속 이어오다가 2017년 정도에 거의 꼭대기를 치고 그 이후부터는 감소를 하고 있다. 네, 감소하고 있다. 이제 감소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는 자 연도별이었고 이건 월별입니다. 2019년 3월부터 보십시오. 자, 떨어졌다가 살짝 오르다가 그리고 7월, 8월, 9월, 11월, 12월 지속적으로 이제 감소 추세에 있다.
2009년 초에 42만 400명 정도, 지금 41만 9,700명. 지금 현재 어쨌든 감소를 막 시작한 시점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현재 이 그래프를 보면 이제 감소를 시작할 것 같은 어떤 그런 신호가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용인시. 자, 여기 경기도, 죄송합니다. 이거는 구미시 통계 정보가 여기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용인시 인구. 자, 용인시 인구 보세요. 용인시 인구 보면 105만 9,609명입니다. 자, 2010년 전에도 아마 상승했을 거로 봅니다. 자, 10년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 일정한 속도로 상승하다가 2017년에 와서 오히려 속도가 더 붙어서 상승하고 있다. 결국 지방에서 줄어드는 인구는 경기도와 서울로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은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자, 용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는 증가되고 있는 지역이다. 자, 구미시 집가가 다시 상승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여기서는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뭐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니까 일단 앞에 있는 인구 정보를 바탕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구미시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해야 된다. 그 증가는 자연 인구 증가에 의해 일단 증가해야만 큰 폭으로 약간의 증가만 가지고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인구의 큰 폭 증가가 있어야만 단기적으로 선생님께서 희망하는 그 집값 상승이 발생할 것인데 구미시에 지난 수년간 그 이상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이 인구 증가가 쉽게 이루어질 것인가는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거 쉽게 증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사실상 앞으로 인구 증가는 더 어렵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미시에 대한 특별한 국가의 정책적 또는 경제적인 아주 대대적인 지원이 있다면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지원에 의한 희망, 여러 가지에 의해서 구미시 주변의 대구시, 뭐 칠곡 이런 데서 어떤 또 돈이 유입돼서 어떤 이런 희망적인 어떤 정보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져서 또 집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는데 이것도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구미시는 대한민국의 다른 어떠한 지역보다도 가장 혜택을 많이 받고 지원을 많이 받아온 지역입니다. 구미시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과거에 있었던 이런 지원들조차도 다른 지자체에서 뺏어가기 바쁩니다. 공장이 이전하고 있고 다른 데 공단을 조성해가지고 공장 이전을 시키기 위해서 데려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더 많은 어떤 지금 구미시의 어떤 공장 증설이나 생산 설비 증가, 또 거기에 대한 인구 유입 이런 것들이 지금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국가 균형 발전 어떤 이런 정책 기조 때문에 구미시에만 독점적으로 또 특별한 어떤 이런 정책적 지원은 쉽지 않을 거다. 따라서 이런 두 번째 어떤 조건에 의한 집가 상승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가끔 대도시 쪽으로 서울의 또는 서울이 아닌 다른 광역시의 투기 세력들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투기 세력들의 어떤 장난이 구미시로 갈 가능성이 있는가? 지금 제 개인적 경험으로는 거의 힘들다. 이런 투기 세력들은 인구가 어느 정도 되고 자체적으로 수요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도시, 최소한 대구시 정도는 돼야 됩니다. 울산시, 부산시, 언론에도 많이 나오다시피 아파트 값이 급등하고 집가가 올라가는 지역들 보면 대부분 광역시입니다. 광주광역시, 세종시. 자, 그런 지역이 되어야 이 투기 세력이 갈 수 있다. 구미시라는 어떤 외곽의 경북의 어떤 공업도시, 여기에 투기 세력이 들어가서 장난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 세 가지의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선생님이 집을 사고 다음에 용인시로 이전할 때 팔 때까지 이 세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저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자, 우리 질문하신 선생님 질문에 대한 내용을 보면 아파트보다 거래나 개발 위험이 높은 주택의 개발에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신축.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아파트는 쉽잖아요. 대형 건설사가 지어가지고 대량으로 지어가지고 뭐 손댈 것 없이 그냥 파니까 또 사고 나면 가격도 잘 올랐고, 자, 그런 쉬운 거래만 하다가 이제 위험이 큰, 내가 직접적으로 그 위험 부담을 안고 진행해야 되는 이 주택 개발에 도전하려니까 굉장히 지금 무서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하려고 하는 이 상황, 경제적 상황,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굉장히 악조건이라는 거죠. 악조건을 가진 구미시라는 것은 구미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충분히 느끼고 계실 겁니다. 하필이면 구미시라서. 만약 용인시라면 훨씬 더 고민이 쉬웠을 건데 지금 구미시라서 불안하신 거죠. 구미시에 태어나신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켜보니까 인구는 나가는 것 같고 집가는 떨어지는 것 같고 아파트 값은 잘 안 오르고 다른 지역은 오른다는 언론 매체의 소식이 들리는데 구미시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니까 아마 굉장히 불안하실 겁니다. 그리고 당장 가족들과 자연을 느끼면서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으신 욕망은 있으신 거죠. 그 생활은 너무 누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무섭고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또 투자된 재산의 가치를 그 전원주택에 투자된 내 재산의 가치를 보전 또는 그 이상으로 상승시키고 싶고 살고 있는 집값이 또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선생님 욕심이죠. 이 플러스 알파의 욕심. 그리고 이사가 필요한 시점에 그 전원주택의 처분도 빠르게 하고 싶다. 자, 이것이 선생님의 고민이나 지금 구미시 상황은 공장이 유출되고 인구는 감소하고 제조업 경기는 굉장히 하락하고 인구 구조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 2019년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자연 감소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소의 영향을 서울에서 먼저 받겠습니까? 기타 대구, 뭐 부산, 울산에서 먼저 받겠느냐? 자, 일단 외곽 지역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지자체 소멸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이제 본격 시작된 이 시점에 하필이면 구미시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답변은 이겁니다. 포기할 것은 좀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취할 것에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불필요한 쓸데없는 설명도 길었고 선생님이 원하시는 답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 제가 경매를 하면서 이 시장을 보면서 느끼고 배운 것들을 선생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예,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남아있는 질문은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